이번 시간부터는 5과목 수목관리학입니다. 이 수목관리학은 지금 다른 과목과는 다르게 문항수가 좀 많죠. 40문항으로 문항수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내용 자체도 여러분들이 지금 1과목부터 4과목까지 보셨던 내용이 조금 종합적인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니까 1과목부터 4과목까지 보셨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시면서 내용을 보시면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요. 먼저 이 식재 수목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식재, 나무를 심겠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어떤 나무를 심을 것이냐 해서 이 수종을 선정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결국 나무를 심는 목적이 뭐냐, 여기에 따라서 수종은 달라져야 되겠죠. 또한 이 목적에 따라서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이 나무를 심을 곳, 식재 장소의 환경 조건에서도 달라집니다. 그 환경에 잘 살 수 있는 이 나무, 그리고 이 목적에 맞는 그 수목의 이 특성,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이 수종을 선정하자 하는 얘기인데, 먼저 선정. 식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부지의 환경과 수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수종을 선택하는 과정이 이 적지적수, 한자죠. 적당한 장소에 적당한 나무를 심자, 이런 개념이고요. 이러한 적지적수를 했을 경우에 관리 비용을 최소화하게 되어 비용 최소화와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했을 때 비용은 줄일 수 있고 편익은 올릴 수 있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 수목을 선정해야 될 때 이 고려사항, 첫 번째 식재 목적입니다. 어떤 목적으로 지금 우리가 나무를 심으려고 하느냐. 그래서 지금 그 아래부터 보면 기능별 수목의 선정이라는 개념들이 나오는데, 뭐 차폐용으로 나무를 심느냐, 아니면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울타리용이냐, 아니면 방음용이냐, 여기에 따라서 선정돼야 될 나무가 서로 다르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재 목적이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는요, 이 부지의 환경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무 심을 장소의 환경이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나무를 심으려고 목적하는 장소가 뭐 비가 많이 안 오고 좀 건조한 그러한 장소에다 나무를 심으려고 하는데, 건조에 약한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나무를 선택했다. 그럼 그 나무가 제대로 살 수 있을까요? 제대로 살기가 어려워지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지 환경이라는 개념은 토양 환경이라든가, 그래서 그 나무가 잘 살 수 있는, 그리고 이 기후라면 온도라든가 강수량, 이런 것 따지겠죠.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지금 나무를 선정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수목의 특성에 맞춰서, 그래서 이 세 가지 것을 고려해서 나무를 선정을 했을 경우에 이런 비용이 줄어들고 이 편익이 극대화되는 이러한 효과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기능별 수목의 선정입니다. 이 기능별 선정하는 것은 쉽게 생각하세요. 기능, 목적하는 바가 뭐냐 해서 첫 번째가 차폐용입니다. 이 차폐용이라는 얘기는 맞겠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특성 한번 볼까요? 이 적당한 수고를 가진 수종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나무의 키가, 이 나무를 심어서 이쪽과 이쪽을 구분하겠다, 맞겠다라는 개념인데, 나무의 키가 너무 작은 관목이다. 이러면 이 차폐 효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 키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하지가 고사하지 않는 수종해야 된다. 그래서 심어놓고 봤더니
이 아래쪽까지부터 이렇게 무성한 이런 나무가 있고 이런 나무가 있을 수가 있죠. 이랬을 경우에 하지가 이 아래쪽 가지가 이 고사하는 이런 나무 같은 경우는 막는다라는 개념이 안 나타나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라. 또 이 지엽이 이 밀생한 상록수이고 맹아력이 강한 수종해야 한다. 맹아라는 건 뭐였어요? 우리가 이 어떤 싹이 나오는 것을 구분할 때 이 발화하고 맹아의 차이점이었습니다. 발화라는 것은 종자에서 싹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발화라고 얘기를 했고요. 맹아라는 것은요, 식물체에서 싹이 나오는 거. 다시 말해서 이 봄이 됐을 때 새로운 싹이 많이 나오는 그러한 수종이어야 한다. 그리고 건조와 공해에 대한 저항성 있는 수종이면 좋겠다. 그러면 어떤 나무, 상록, 교목 해서 주목이라든가 서양 측백, 전나무, 측백나무, 향나무, 화백, 광나무들이라든가 상록 관목 중에는요 돈나무, 동백나무, 사철나무, 그리고 식나무, 유엽도, 팔손이, 그리고 낙엽교목 중에는 느티나무, 단풍나무, 미루나무, 산딸나무, 서나무, 양버들, 그리고 만경류 중에는 담쟁이 넝쿨이라든가 인동, 칡. 근데 칡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이 안 심죠. 그래서 이러한 수목들을 이 차폐용으로 선정하면 유리하다 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산 울타리용. 글자 그대로입니다. 수목의 특징 한번 볼까요? 이 지엽이 밀생하는 수종이어야 한다. 그리고 병해충이 적은 수종. 그리고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는 수종이고 맹아력이 강한 수종. 다듬기 좋은 수종. 그런 수종들은 쥐똥나무나 무궁화, 쌀이, 명자나무, 사철나무 이런 것들이 산 울타리용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고요. 다음은 녹음식재용. 푸를 녹자에 그늘음자죠. 그래서 이 푸르름 보기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 적당한 지하고를 가진 수종이어야 한다. 그리고 수간이 큰 수종. 이 입이 밀생하는 교목이 좋고 이 병해충, 다밥의 피해가 적은 수종. 또 악취가 없고 가시가 없는 수종이 유리하다. 그래서 주로 느티나무라든가 팽나무, 은행나무, 칠엽수, 회화나무 이런 것들이 이 녹음 식재용으로 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음 식재용. 방음했으니까 소리를 차단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아파트 단지 주변에 큰 도로가 지나간다. 그러면 이 도로에 이 소리가 주거지로 들어오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한 소리를 막기 위해서 심는 나무들입니다. 수고의 특성을 보면 지하고가 낮고 입이 수직 방향으로 치밀하게 부착된 상록 교목이 바람직하다. 다시 말해서 지하고가 낮다는 얘기는 아래서부터 이렇게 밀생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특징이 이 입이 수직 방향으로 치밀하게 해서 위아래 방향으로 이렇게 입이 치밀하게 많이 붙어 있어야 돼요. 중간이 많이 비어버리면 어때요? 소리가 그 사이를 통해서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수직 방향으로 치밀하게. 그러면 입이 이런 식으로 붙어 있게 되면 이 입 자체가 소리를 막아주는 그런 효과들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지하고가 높을 경우에는 교목과 관목을 혼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지하고가 낮아서 우리가 이렇게 방음 시설 식재용으로 했는데 그러면 이 사이로 아래쪽으로 이렇게 소리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관목을 그렇게 심었다면 교목을 이렇게 심어서 위아래를 전부 다 막아버리는 이랬을 경우에 소리의 차단이 제대로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차량의 방음 식재는 배기가스의 내성이 강한 내공해성 수종이 유리하다.
그래서 방음 식재용 중에 특히나 이 차량 소음이 목적인 경우에 이 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 주변에 이 차가 다니는 소리를 이 막기 위해서 심는 나무들. 그런데 그러한 나무를 심었는데 그 나무가 차량에서 나오는 배기가스 이런 공해 물질이 약하다 그러면 이 나무가 쉽게 죽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요걸 따져봐야 돼요. 이 차량에서 나오는 이 배기가스에 얼마나 그 나무가 잘 버티느냐. 잘 버티지 못하면 쉽게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지 못하다. 그래서 수목 중에는 이 양버줌나무라든가 회화나무, 층층나무, 산사나무, 쥐떡나무, 매자나무, 녹나무, 이 아외나무, 광나무, 꽝꽝나무, 이 돈나무, 동백나무 이런 것들이 주로 방음 식재용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화 식재용입니다. 이 불이 났을 때 불이 옮겨 붙는 것을 막아주는 이러한 역할들을 목적으로 해서 이 나무를 심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 불이 옮겨 붙는 것을 막아준다. 나무를 심었는데 그 나무가 이 불이 옮겨 붙는 걸 막아준다. 가능할까요? 우리 이제 산불 나면 이 나무들이 한꺼번에 타게 되는데 이 나무가 막아준다. 이 나무가 막아주기 위해서는 이 중요한 특성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불이 잘 안 붙어야 되니까 나무 자체에 잎에 이 수분 함량이 이 높은 그러한 나무들, 만약에 이렇게 수분 함량이 낮은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쉽게 이 불이 옮겨 붙게 되면서 이러한 방화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오히려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화역 나오면 이 식물체 체내 자체에 수분 함량이 높아야 된다. 함수율이 높아야 된다라고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특성 한번 볼까요? 잎이 두텁고 함수량이 많아야 된다. 잎이 두껍고 함수량이 많으면 불이 쉽게 옮겨 붙지가 않습니다. 잎이 넓으며 밀생하고 있는 수종. 그러면 이 잎이 넓고 밀생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잎이 그러면 불이 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불이 나기 위해서는 일단 발열, 불을 붙일 수 있는 열이 필요하죠.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해요? 산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불에 탈 수 있는 재료. 요 세 가지가 맞아야 이 불이 나는데 잎이 넓고 이 밀생을 하게 되면 이 산소 공급이 낮아져요. 그러면서 이 불을 쉽게 옮겨 붙지 않는 이러한 결과를 우리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귿번에 보면 상록수여야 된다. 만약에 낙엽수 같으면 어때요? 낙엽수 같으면 다른 조건 다 맞았는데 낙엽수 같으면 여름에는 이 방화가 되겠지만 겨울에는 어때요? 겨울에는 그게 이 낙엽으로 싹 떨어져 버리면 낙엽은 오히려 이 양열 재료가 돼 버릴 수가 있어요. 불에 탈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방화를 불이 옮겨 붙는데 더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수관의 중심이 추녀보다 낮은 위치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수목의 선정, 내화수, 화재에 의해 연소되어도 다시 맹하여 이 수세가 회복되는 수목으로 두터운 이 코르크층에 의해 수피가 보호되고 맹화력이 강한 나무가 좋다. 그래서 내화수를 선정해라. 가시나무, 아외나무, 사스레피나무, 외금송, 상수리, 은행나무, 단풍나무, 층층나무 이런 것들이 주로 방화식재용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풍식재용.
방풍했으니까 바람을 막겠다라는 개념이죠. 심근성이면서 가지가 강한 수종해야 된다. 그래서 이 의미는 이 방풍, 목적이 바람을 막는다라는 얘기는 그 지역의 환경적 특성이 바람이 강하고 세게 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나무의 뿌리가 이런 경우하고 강한 바람이 불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이렇게 이 심근성인 경우에는 강한 바람에도 이 나무가 쓰러지는 일들이 거의 안 나타나는데, 이렇게 천근성인 경우에는 이 강한 바람에 나무가 뿌리채 넘어가는 이러한 그 결과가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가지가 강한 나무라고 그랬습니다. 바람에 가지가 부러지거나 찢어지는 것을 이 방지할 수 있는 그러한 효과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엽이 치밀하고 낙엽수보다는 상엽수가 바람직하다. 파종하여 자란 자생수중으로 직근을 가진 수종, 심근성인데 직근. 그래서 뿌리가 이렇게 뻗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옆으로 뻗는 것보다는 아래로 깊게 뻗는 이러한 수종이 이 방풍용으로는 유리하다. 이 소나무라든가 곰솔, 향나무, 가시나무, 아웨나무, 독일가문비, 주목, 니기다 소나무, 느티나무, 동백나무 이런 것들이 주로 이 방풍용으로 이용이 되고 있고요. 다음은 우리 많이 보는 거죠. 도로에 중앙 분리대용. 우리 이제 그 도로 중앙 분리대에 나무를 심어서 이 분리대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은 지엽이 밀생하고 다듬기 작업에 견딜 수 있는 수종이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도로가 있고 이 중앙 분리대에 나무를 이렇게 심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들이 이 분리대 내에만 이렇게 있으면 좋은데 가지들이 이렇게 해년마다 뻗어 나가겠죠. 이랬을 경우에 차가 이렇게 지나다니는데 가지가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돼요? 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매년마다 이렇게 다듬기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다듬기 작업을 했을 때 이 식상에 의해서 이 나무가 이 식상, 몸살을 한다 하면 어때요? 몸살하게 되면 제대로 자랄 수 없겠죠. 이제 그래서 그런 나무들은 불리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전정이 가능하고 가능한 한 상록수가 유리하다. 이 광나무라든가 사철나무, 섬쥐똥나무, 꽝꽝나무, 가이직과 향나무, 졸가시나무, 돈나무, 철쭉 주로 이런 것들이 많이 이용이 된다. 다음은 수목의 이식입니다. 이식이라는 것은 옮겨 심기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나무를 선정을 했다면 그 나무를 이제 이식, 옮겨 심는 과정들을 해야 되는데, 이식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먼저 수목을 선정해야 되는데, 이식할 때 수목의 선정은 이 수목이 건강한 상태여야 돼요. 수목이 지금 비실비실해요. 그런데 옮겨 심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기존에 살던 이 환경하고 환경이 바뀌게 됩니다. 특히나 이 토양 환경 이게 많이 바뀌고요. 그리고 또 하나 바뀌는 내용들이요. 이 뿌리의 절단이 많아집니다. 그랬을 경우에 양수분의 흡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수목이 건강한 상태에서 이 이식을 해야 된다. 건강 상태 한번 보죠. 이 성숙한 잎의 색깔은 짙은 녹색이야 하고, 이 잎은 크고 촘촘하게 달려 있어야 한다. 줄기의 생장량은 1년에 최소 30cm가량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요 정도는 돼야 된다. 그래서 1년에 30cm 이상 이 줄기가 자라는 이런 정도 이 건강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이 수피는 밝은 색을 띠면서 금이 가거나 상처가 없어야 되고, 겨울철 이 동화가 가지마다 뚜렷하고 크게 자리 잡아야 한다. 동화, 겨울눈을 의미하죠. 이 겨울눈이 크고 뚜렷하게 자리 잡는다는 얘기는 그 다음에 그 동화로부터 어떤 이 잎, 가지 이런 것들이 새롭게 나올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수관하고 수관의 이 모양입니다. 이 수관 그리고 수관. 그러면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얘가 수관이 되죠. 그리고 얘가 수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무의 주 줄기하고 이 수관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도 우리가 이 시갈 수종의 선택 방법이 달라집니다. 1번, 한 개의 줄기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 수관은 한 개의 줄기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유리하다. 가로수일 경우 지하고가 2m 이상이어야 된다. 그리고 또 이 골격지가 적절한 간격을 두고 네 방향으로 균일하게 뻗어 있어야 된다. 하는데 골격지가 그렇게 뻗어 있다는 얘기는 수관에서 나무가 이렇게 자라게 되면 이 가지가 동서남북 네 방향으로 고르게 뻗어 있고, 이 골격지가 고르게 뻗어 있어야 이 골격지에서부터 이 측지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수관의 높이는 이 수고의 3분의 2가량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수관은 수고의 3분의 2 정도, 요 정도가 바람직하다. 다시 말해서 이 얘기예요. 요게 3이라면 이게 2 정도, 요런 정도 되는 게 바람직하다. 이식 가능한 수종들 한번 볼까요? 성공률이 높은 것들, 침엽수 중에는 은행나무나 야자 같은 경우는 이식 성공률이 높지만 가문비, 그리고 낙엽송, 나구송, 잣나무, 전나무, 주목, 측백나무, 향나무, 화백나무 이런 것들은 중간 정도. 그리고 이 백송, 소나무, 선잡나무, 삼나무 이것들은 이식 성공률이 낮다. 그래서 이 이식 성공률 높은 것, 낮은 것 이런 것도 문제로 출제하기가 매우 좋겠죠. 이 표 중에 다른 건 몰라도 높은 것, 낮은 것 정도는 기억을 하십시오. 이식 성공률이 높은 것, 중간, 낮음. 그래서 침엽수, 화렵수. 이 침엽수 중에 높은 거, 은행이나 야자 같은 경우는 높다. 그리고 낮은 거, 그리고 백송, 소나무, 섬잣나무, 그리고 삼나무들은 상대적으로 이 이식 성공률이 낮다. 그리고 이 화렵수 중에 높은 거, 가죽나무, 개호동, 구실잣 밤나무, 낙상홍, 느릅나무, 느티나무, 단풍나무, 매화나무, 명작꽃, 무궁화, 물풀레, 박태기나무, 배나무, 배롱나무, 버드나무, 벽오동, 뽕나무, 사철나무, 수수꽃다리 이것들은 상대적으로 화렵수 중에 이식 성공률이 높은 것들입니다. 이 중간에 해당되는 거, 개수나무, 마가목, 벚나무, 칠엽수. 낮은 것들은요, 가시나무류, 감나무, 굴거리나무, 만병초, 목련, 산사나무, 산수유, 서나무, 이팝나무, 자작나무, 참나무, 그리고 층층나무, 튤립나무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이 화렵수 중에 이식 성공률이
낮은 것들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식 성공률이 높은 것들, 낮은 것들 이런 정도는 조금 암기를 해두십시오. 그러면 이러한 이식은 언제 하는 게 좋냐? 적기. 우리가 지금 그 나무를 심는 게 보통 언제예요? 4월 5일 식목일 날 나무를 많이 심는데 사실 우리나라 식목일 한식일이죠. 한식날인데 사실 나무 심기에는 조금 늦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 심기엔 조금 그 적당하지 않은 시기를 식목일로 우리나라가 잡아져 있긴 한데 시기가 그보단 좀 빠르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가장 좋은 시기 한번 볼까요? 이 초봄에 동화가특이 2, 3주 전에 실시한다. 초봄 동화가특이 2, 3주 전이면 아주 빠른 초봄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해서 이 뿌리가 발육하기 전에 실시하는 것이 좋다. 왜? 이 뿌리가 발육을 하고 나서 실시를 하게 되면 이 이식 과정 중에 이 뿌리의 절단이 굉장히 많습니다. 뿌리가 많이 다치게 되면 벌써 발육이 시작된 상태에서 다쳐버리면 이 새로운 그 뿌리가 나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이 지금 발육 전에 상처가 나면 이 발육이 시작되면서 새로운 그 뿌리들이 생기면서 활착되기가 쉽습니다. 이식 가능한 시기는 늦은 가을부터 이른 봄까지. 그러면 이 늦가을부터 이른 봄, 이때가 뭐예요? 일반 한번 뭐죠? 늦가을부터 이른 봄까지 수목이 휴면 상태에 있는 기간으로 휴면기에 실시한다. 다시 말해서 늦가을부터 이른 봄, 수목의 휴면기입니다. 휴면이라는 것은 이 식물체가 불량 환경을 극복하는 수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늦가을부터 이른 봄에는 이 나무가 자라기에 생장하기에 온도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생장을 멈추고 죽은 듯이 있다가 봄에 다시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생장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렇게 휴면기에 있을 때가 가장 바람직해요. 그리고 동해 위험성 있는 수종은 겨울이 지나고 이른 봄에 실시하자. 이 시각이 곤란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한참 더운 7월에서 8월, 7월에서 8월로 기온이 높아 증산량 작용이 많아지는 여름이다. 온도가 높으면 증산량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나무를 옮겨 심었는데 마구 옮겨 심으면 아직 지금 뿌리가 활착이 안 되는 상태예요. 이 뿌리가 활착이 안 됐다는 얘기는 이 뿌리가 수분이나 양분을 제대로 흡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잎이나 줄기에서는 증산량은 증가합니다. 그럼 나무는 어떻게 돼요? 마를 수밖에 없겠죠. 고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시기는 피하는 게 좋다. 토양호흡 및 생장 저하의 원인인 6월 말부터 7월 말까지는 이제 장마 기간. 이 장마기 같으면 어때요? 이 토양 수분이 상당히 많은 시기예요. 이 토양 수분이 많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예요? 이 뿌리가 제대로 호흡을 진행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역시 이 활착이 더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 뿌리분의 제작. 뿌리분 제작부터는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할까요?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